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2026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산학, 등산 구술시험 대비 파트 3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기출통합답안 1번부터 18번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홀드의 통제와 사용, DNS, DSQ, DQB, FOP 기술적 사고 공식 영상 이해 신청입니다. 규정 용어는 짧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파트에서 익힐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홀드의 통제와 사용을 구분합니다. 둘째, DNS, DSQ, DQB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셋째, FOP와 경기 지역을 이해합니다. 넷째, 기술적 사고를 구술 답변형으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다섯째, 공식 영상과 이해 신청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규정 답변은 정확한 용어 구분이 점수와 바로 연결됩니다. 홀드의 통제와 사용. 홀드의 통제와 사용은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입니다. 통제는 선수가 홀드나 구조물을 이용해 몸을 안정시키거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은 통제한 상태를 바탕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거나 다음 진행 동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제는 안정, 사용은 진행입니다. 구술에서는 스치는 것과 실제 통제 사용은 다르다고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등산 영향과 근손실. 등산은 장시간 이어지는 유산소성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산행 시간이 길어지고 탄수화물 보충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단백질까지 분해할 수 있고 피로와 근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행 중에는 행동식으로 탄수화물을 조금씩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산행 후에는 단백질을 보충해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볼더 안전 추락. 볼더링은 로프 없이 낮은 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종목입니다. 바닥에 매트가 있어도 착지 자세가 잘못되면 발목, 무릎, 손목, 허리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홀드를 끝까지 잡으려다 몸이 회전한 상태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볼더링에서는 등반 기술보다 안전한 착지와 낙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지도자는 매트 위치, 주변 사람, 착지 자세를 반드시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한 클라이밍. 안전한 클라이밍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력과 기술 수준에 맞는 루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네스, 로프, 카라비너 확보 장비는 인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등반 전 상호 점검을 해야 합니다. 등반자와 빌레이어는 구호를 통일해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과 휴식도 부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성취보다 안전 절차를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위해서는 산행 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코스, 기상, 일몰시간, 탈출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낭, 등산화, 보온 의류, 방풍 방수에 물, 식량, 지도, 헤드랜턴, 응급처치용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보행법, 휴식 요령, 체온관리, 길찾기, 응급대처를 익혀야 합니다. 등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레스트 스텝. 레스트 스텝은 장시간 오르막이나 급경사를 오를 때 사용하는 보행법입니다. 한 걸음마다 발을 디딘 뒤 무릎을 펴고 체중을 뼈대에 실어 다리 근육을 잠깐 쉬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퇴근 피로를 줄이고 산소와 에너지를 회복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할 때는 작은 보폭, 발바닥 전체, 무릎 펴기, 짧게 쉬기, 호흡 맞추기 순서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레스트 스텝은 일반 등산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핵심 기출입니다. 자유등반. 자유등반은 손과 발, 몸의 균형과 기술을 이용해 바위나 인공벽을 오르는 등반입니다. 로프, 하네스, 확보물 같은 장비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비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장비를 몸을 끌어올리는 진행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등반 안에는 전통 등반과 스포츠 클라이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장비의 역할이 진행이 아니라 안전 확보라는 점입니다. 볼더 결승 관찰 시간. 볼더 결승 라운드에서는 경기 전 각 볼더에 대해 선수들에게
공동 관찰 시간이 주어집니다. 현행 규정 기준으로 각 볼더당 2분의 관찰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수는 이 시간 동안 홀드 배열, 출발 자세, 손발 순서, 위험한 추락 방향을 파악합니다. 관찰 중에는 기록 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실제 등반, 시도처럼 벽에 올라서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치형 규정은 정확히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DQB와 DSQ. DQB와 DSQ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DQB는 Disqualified for Behavior, 즉 행위 실격입니다. 비신사적 행동, 소란, 욕설, 위협, 폭력적 행위 등 태도와 윤리 문제가 중심입니다. 반면 DSQ는 Disqualified, 즉 경기 규정 위반 실격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장비 사용, 허가되지 않은 통신 장비 사용, 외부 정보 취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DQB는 행위 실격, DSQ는 규정 위반 실격입니다. DNS. DNS는 Did Not Start, 즉 출발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선수가 특정 볼더 루트, 레이스의 시도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격리구역 입실 시간까지 들어오지 못한 경우, 대기구역에서 호명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DNS로 볼 수 있습니다. DNS는 DSQ처럼 실격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출발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술에서는 DNS는 출발하지 않음이라고 먼저 정의하면 안정적입니다. FOP와 경기지역. FOP는 필드 오브 플레이의 약자로 경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기벽과 바로 앞 경기 공간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경기지역에는 FOP뿐 아니라 콜존, 격리구역, 준비운동구역, 트랜짓존, 이동통로 등이 포함됩니다. 출입 가능한 사람은 해당 선수, 승인된 팀 임원, 심판, 운영요원, 안전요원, 심판장이 허가한 사람 등입니다. 허가 없이 경기지역에 들어가거나 정보를 전달하면 공정성 문제가 생깁니다. FOP 답변은 실제 경기 공간과 공정성으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FOP 금지 물품. FOP와 격리구역, 경기지역에는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반입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무전기, 스마트워치, 카메라, 기록 장비, 외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보조 장비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선수 간 정보 격차를 막고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금지 물품은 대회별 공지와 현장 지시가 우선입니다. 기술적 사고. 기술적 사고는 선수의 실수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시도가 방해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홀드 파손, 홀드 회전, 퀵드로우나 로프 문제, 자동 확보 장치 문제, 심판이나 운영상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사고가 인정되면 심판장은 시도 중단, 재시도 휴식 시간, 시간 보상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선수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심판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기술적 사고는 선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디오 판정과 공식 영상. 볼더링 기술적 사고의 비디오 판정에서는 먼저 해당 선수와 해당 볼더, 시도 시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원인이 선수 실수가 아니라 외부 요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 사고가 선수의 동작과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식 영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각도와 기준으로 판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촬영 영상보다 공식 영상 기준을 우선한다고 정리하면 좋습니다. 리드 기술적 사고 처리. 리드 경기에서 심판장은 기술적 사고가 의심되면 등반을 중단시키고 사고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고가 인정되면 선수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재시도를 허용하거나 규정에 맞게 기록과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홀드 파손, 로프나 킥드로우 문제, 운영상의 방해처럼 선수 책임이 아닌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동작 실패는 기술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장 권한은 선수 안전과 경기 공정성을 동시에 위한 것입니다. 볼더 기술적 사고 이의 신청. 볼더링 경기에서 선수가
기술적 사고를 주장했지만 추가 시도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늦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볼더에서 어떤 시도 중 어떤 기술적 사고가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판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파트 3 핵심 정리. 오늘 꼭 기억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통제는 안정, 사용은 진행입니다. DQB는 행위 실격이고 DSQ는 규정 위반 실격입니다. DNS는 출발하지 않음입니다. FOP는 실제 경기 공간입니다. 기술적 사고는 선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입니다. 공식 영상은 공정성을 위한 기준 자료입니다. 규정 답변은 정확한 구분이 점수입니다. 슬라이드 20. 마무리. 파트 3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규정, 판정, FOP, 기술적 사고 공식 영상, 이의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짧고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파트 4에서는 리드, 딜레이, 스피드, 등반 종류 관련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리드 경기와 딜레이 안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